안녕하십니까. 자료구조 8장 트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트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진트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진트리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진트리의 연산, 그리고 이진트리를 활용하는 거, 이 두 개의 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회라고 하는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의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는 작업을 순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자료 구조에서는 순회가 아주 단순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방문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선형 자료 구조고요. 자, 트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앞에서 한번 배웠던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 루트 노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자식 노드를 방문하고, 이 자식의 첫째를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둘째를 방문해요. 그리고 나서 작은 아들한테 가서 작은 아들의 장남을 방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첫째 우선주의예요. 첫째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자, 손자, 장손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큰아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큰아들의 차남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인.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 그래서 밑에서 훑어서 방문하고 올라오는 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기준은 뭐냐면 무조건 여기 기준을 세우면 이 선을 봤을 때 이게 높이는 보지 말고 이렇게 요 가로선을 보시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먼저 하고 이 선을 지나는 데를 두 번째 하고 그 다음 얘하고 그 다음 얘하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볼 때 왼쪽이 가장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간다. 그죠? 그래서 얘가 마지막 오른쪽에 있죠. 배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방문한다.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순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진트리의 기본 순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지난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전위순회와 중위순회, 후위순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산자 할 때 어떻게 연산할 거니까 연산과 피연산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여기 루트 노드라고 하고 이거 V라고 표시하고 이 약어로 표시한 거죠. 왼쪽에 L, 오른쪽에 R. 그러면 전위순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어떻게 돼요? 앞전자를 쓰는 거죠. 앞전자. 그죠? 그래서 요 경우는 루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 하는 거죠. 이게 전위순회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위순회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요게 중위순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위순회는 뭐냐면 밑에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L 다음에 R 그 다음에 루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후위순회하고 전위순회가 이제 반대인 거죠. 전위순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후위순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고 중위순회는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전체의 트리를 다 방문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위순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를 하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이 함수, 이게 전위순회하는 함수를 보시면 요 n이 있잖아요. 이게 n이 이제 뭐예요? 노드가 되겠죠. 노드가 되면 여기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프트, 여기 라이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n이 논이 아니면 즉 노드란 얘기죠. 그죠? 노드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얘를 출력을 해. 이 값을 이제 먼저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하고 그 다음에 왼쪽 거를 집어넣어서 조회를 하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것을 조회해라.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 루트, 그 다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게 응용의 예는 노드의 레벨 계산이라든지 구조화된 문서 출력할 때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순서대로 전위순회는 루트 노드니까 어떻게 돼요? V, L, R 요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V, L, 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순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죠?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데이터가 있고 왼쪽, 오른쪽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왼쪽을 먼저 실행하고 왼쪽을 먼저 실행한 거예요. 그 다음 가운데를 출력하고 가운데는 값이니까 출력이 되고 왼쪽, 오른쪽은 그 밑에도 또 가지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죠? 그러면 여기서 L, V, R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렬에 관련된 것들은 중위순회에서 처리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위순회입니다. 후위순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밑에서 처리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왼쪽을 하고 오른쪽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으면 먼저 왼쪽을 먼저 하고 오른쪽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V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후위 뒤에 있는 접미사라에서 이제 포스트라고 하죠. 포스트 오더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n 노드에 대해서 먼저 왼쪽 서브트리를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처리해라 이거죠. 그래서 밑에 먼저 하고 위로 올라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 용량의 계산할 때 필요하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A라고 하는 폴더 안에 서브 폴더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 계산해서 용량을 쭉 계산해서 올라와서 여기에 합쳐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위에 상위 폴더부터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계산해서 올라오는 형태, 그런 형태가 후위 순회 방식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위 순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 우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중위순회는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장 왼쪽이 요거죠. 그 다음 왼쪽이 요거, 그 다음 왼쪽이 요거, 그 다음 왼쪽이 요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배치상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후위 순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처리되고 그 위에 올라가고, 얘가 처리되고 그 위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처리되려면 이 두 개가 계산돼야만 얘가 처리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처리되려면 얘가 계산돼야 되고, 얘가 처리되려면 얘가 계산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왼쪽, 여기
여기 6번째 거를 일단 읽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알기 전에 얘 값을 알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애를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얘를 처리하고 올라오면 이걸 2개를 처리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하시면 후위순위가 됩니다. 자, 레벨 순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벨 순회. 자, 로드를 레벨 순으로 검사하는 순회 방법이에요. 자, Q를 이용해서, Q가 뭐예요? 그렇죠?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그렇죠? 선입 선출이죠. Q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더하기를 넣습니다. Q를 통해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꺼내고, 그 다음에 2번째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꺼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A, B를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나누기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C, D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씩 빼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벨 순을 검사하는 순회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함수입니다. 한번 보죠. 레벨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이게 이제 원형 Q죠. 원형 Q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게 이제 원형 Q로 만드는 이유가, 원래는 선형 Q로 하게 되면 빼내면 뒤에 있는 이렇게 한 번씩 당겨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원형 Q로 하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먼저 루트를 넣습니다. 루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Q가 empty가 아니면, 그러면 꺼내란 얘기죠. 그러면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를 꺼내요. 그죠?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루트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루트가 꺼내지겠죠. 자, 그 n이 만약에 논이 아니다. 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n의 데이터를 출력을 하겠죠.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드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거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왼쪽 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를 여기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n의 왼쪽 노드를 Q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고 나서 오른쪽 거를 또 삽입을 하는 거죠. 이게 레벨 순회 알고리즘. 자, 그러면 전체 노드의 수를 파악을 하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노드의 수는 몇 개냐? 이제 n이 이제 논이면 이제 0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이제 없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라고,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의 합,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의 합, 요걸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요게 지금 순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가 있으면 이게 트리가 계속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전체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개수를 구하고 여기에 개수를 구해서 더해주고, 얘 자신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전체 노드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그 밑에 있는 애 거를 더해서 자기 자신을 플러스 1을 해서 얘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노드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들 있죠? 이게 단말 노드라고 했습니다. 이 단말 노드는 이제 리프 노드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단말 노드의 개수는 어떻게 세느냐? 자, n이 논이면 이게 0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왼쪽이 없을 수도 있고 오른쪽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는 없어.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드가 있으면 연결된 주소가 있을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럼 얘 하나밖에 없죠. 얘가 플러스 1. 그래서 1만 리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없는데 여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는 왼쪽은 논이 아니고 오른쪽은 논이에요. 그럼 이건 두 개 다 만족할 때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왼쪽에 값이 있거나 오른쪽에 값이 있으면 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것도 이제 밑에를 따라서 계산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 숫자, 여기 왼쪽에서 오는 숫자, 오른쪽에서 오는 숫자를 더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단말 노드의 수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은 빠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단말 노드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은. 자, 밑에 있는 애 것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기가 마지막이다 하면 자기 것만 쓰면 되고, 자기가 단말 노드가 아니면 그 밑에 단말 노드 거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트리의 높이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논이,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노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노드의 논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높이가 없는 거니까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 left, h right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h left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 요 왼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트리의 높이를 구하자는 얘기죠. 구한 값을 여기다 넣고 오른쪽의 높이도 구한 값을 h right에 구하는 거죠. 근데 높이라고 하는 건 결국 높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를 계산했더니 왼쪽 게 크다. 왼쪽에다 플러스 1을 해줘요. 왜 플러스 1을 해주면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켜야 되니까 자기 자신도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그러면 오른쪽이 높은 거죠. 오른쪽에다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리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호출해서 순환 재교출을 해가지고 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로드를 지금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D를 만들고 그 다음에 E를 만들고 그 다음에 B를 만들고 그 다음에 F 만들고 C를 만들고 A를 만들었는데 자, 먼저 D하고 E를 만든 다음에 B를 만들 때 얘 자식 왼쪽은 T, 오른쪽은 E다. 여기 왼쪽과 오른쪽 연결시켰습니다. 요거는 레프트의 주소, 얘는 라이트의 주소죠. 왜냐하면 이게 로드를 만드는 거를 요 뒤에다 할당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D하고 E는 주소거든요. 그래서 요 B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F를 만들고 C를 만들었는데 C는 왼쪽 레프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만 있어서 이렇게 레프트 F를 썼고 오른쪽은 없으니까 노는 쓴 겁니다. C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A를 보니까 A는 결국 뭐예요? B하고 C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B의 주소와 C의 주소를 넣어서 로드를 만들고 그것을 루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뭐예요? 인 오더니까 이건 뭐예요? 중위 순회죠. 중위 순회. 그죠? 중위 순회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중위 순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중위 순회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게 D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C죠. 이게 중위 순회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위 순회. 전위죠. 전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그 위에가 A죠. A 밑으로 내려오니까 BC.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전 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큰아들 장남. 그래서 ABT 이렇게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여기 직계 바로 장소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D하고 E를 계산해서 B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D, E,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하려면 B하고 C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B하고 C를 계산하기 전에 이 C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예요? F하고 여기 있는 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요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D, E, B가 됐고 그다음에 F가 있고 F 다음에 C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A가 돼요. A가 맨 마지막. 루트 노드는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위하고 후위는 그 루트 노드가 어디에 있느냐? 전위는 왼쪽에, 후위는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 오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레벨 단위로 하는 거니까 A 읽고 그 다음에 B 읽고 그러니까 루트 노드 읽고 그 다음에 형제 노드 그 다음에 손자 노드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의 개수, 단말의 개수, 트리의 높이 이 구하는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죠. 호출이 돼서 계산되면 요 퍼센트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퍼센트의 위치에다 값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8장 4절 응용인데 모스 코드 결정 트리입니다. 자, 모스 부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뭐 SOS 할 때 자, SOS라는 게 이게 듣기가 잘 들리는 그 모스부호라고 이제 SOS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SOS라는 얘기죠. 여하튼 여기는 이제 미국의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1830년에 이제 만든 거고요. 도트하고 대시를 이용해서 메시지 전달용 부호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A는 단음과 장음 한 번씩 쓰는 거고 B는 장음하고 단음 3개 그래서 대시 그다음 점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문자에 대해서 모든 알파벳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표현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인코딩이 있는데 자, 알파벳을 모스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이제 인코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표에서 이제 코드의 위치를 이제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고 계산을 하게 되면 1이 된다 이거죠. 테이블로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자, 우리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길게 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문자를 그거에 대응되는 모스 코드 어떻게 되느냐 그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인덱스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입력한 그것이 자 여기 보시면 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입력한 문자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영문자구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아스키 코드 값을 계산해서 빼주면 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A에서 A를 빼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0번째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CH가 만약 B다. 그러면 요 값이 있을 거고 요 값이 있는데 요 값은 요 값보다 이게 B일 때는 하나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이 됩니다. 1이 되면 알파벳 순서대로 0번째가 아니고 1번째 바로 B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인덱스를 알면 뭐가 되냐면 요렇게 이제 2차원 비율로 표시가 돼 있죠. 만약에 인덱스가 1이다. 그러면 여기다 테이블에 1에 1이라고 돼 있죠. 여기 요 자리에 0 아니면 1이 들어가는데 요 1이니까 뭐냐면 요 알파벳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알파벳이 되는 게 아니라 알파벳은 0번째고 요것이 1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입력하게 되면 이 B의 모스 부호가 바로 뭐가 돼요? 요것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인덱스가 1인 값이 여기고 여기에 0번째가 아니고 1번째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 요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인코드 함수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하면 모스 부호가 리턴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 부호를 주면 그거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찾는 거죠. 인코딩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아까 그 표에서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26번 알파벳이 26개니까 26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B고 N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일이 비교한다는 얘기죠. 테이블에 있는 거를. 그죠? 테이블에 있는 것을 일일이 비교해서 같으면 같은 거에 이게 0번째라고 하는 건 알파벳이고 1번째라고 하는 건 모스부호잖아요. 그죠? 모스부호가 입력된 모스부호하고 같은 걸 찾아서 그거에 0번째에 있는 즉 알파벳을 리턴해 준다는 얘기죠. 여기 없으면 말 그대로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결정트리를 이용한 모스 코딩의 디코딩입니다. 자, 결정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조건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조건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트리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자, 모스 코드를 이렇게 결정트리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쉽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점과 긴 거가 있는데 점은 왼쪽에 긴 거는 오른쪽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점이 하나 찍히면 2가 되는 거고요. 점이 2개 찍히면 i가 되는 겁니다. 그죠? SOS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SOS는 뭐예요? 점이 3개 찍히고 그 다음에 긴 게 3개 찍혀야 돼요. 그럼 5가 되죠. 그래서 SOS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조금 더 빠르게 디코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디코딩의 시간 복잡도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B고 로그 N의 복잡도를 가진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모스부호가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긴 거 한번 갔다가 짧은 거 갔다가 긴 거로 가니까 요 값이 K라고 하는 게 바로 찾아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디코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정트리 생성 알고리즘인데 빈 루트 노드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하나의 문자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추가할 때마다 루트 노드로부터 시작해야 트리를 타고 내려가죠. 그다음에 만약 타고 내려갈 자식이 없으면 타고 내려갈 자식 노드가 논이면 그러면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논이면 결국은 여기에는 어떤 문자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드의 노드에 도달하게 되면 그 노드의 문자를 할당하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스 트리를 만드는 함수죠. 그 함수를 호출해서 그거의 값을 여기다 담고요. 자, 문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str에다 넣고, 자, 여기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 입력된 문자열에서 하나의 문자를 뽑아요. 그리고 그거를 인코딩을 합니다. 모스 기호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요 리스트에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임 오버라고 하는 문자를 넣으면 이 G에 대한 모스부호, A에 대한 모스부호를 리스트에다 담는 거죠. 이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스 코드를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mlist니까 요거죠. 요걸 출력을 한 게 여기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디코딩 하려고 하는데 디코딩은 여기가 이렇게 써 있고, 자, 디코딩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서 하나의 값들을 읽어 드리는 거죠. 하나의 값들을 꺼내서 요 코드를 넣고, 자, 여기 모스 코드 트리라고 하는 요걸 통해 디코드를,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해서 요 ch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출력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거는 먼저 줄바꿈 해준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 칸씩 띄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붙여 쓴 겁니다. 요걸 안 쓰면 이제 줄바꿈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